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2 기출분석 강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지구과학2입니다. 지구과학2. 좋아요. 자, 근데 본격적인 강좌 특징 그리고 학습법 관련된 내용 이전에 수강 대상부터 선을 딱 긋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요, 2026년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N수생 여러분들, 즉 2026년 11월 달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 중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강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26년에 치러지는 수학능력 시험을 2027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그 해랑 그 학년도랑 이게 숫자 1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2027학번을 뽑기 위한 수능이 이때 치러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자, 그래서 2026년에 수능 치를 분들 중 지구과학2 선택해서 수능 치를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강좌. 그리고 이제 이거 괜찮죠? 2026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신으로 이거 지구과학2 대비해야 돼. 그러면 수강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안 되냐? 2026년에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수강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오케이? 본 강좌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강좌이고, 2026년에 고1, 고2가 되는 분들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기출분석. 여기서 대체 뭘 하냐?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기출문제 그냥 혼자 대충 풀고 이렇게 답 맞춰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 그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이 진행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사항이 뭐냐면 개념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요게 기본 전제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완성 강좌랑 기출분석 강좌랑 강좌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두 강좌는 그냥 패키지, 세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서 개념과 기출 병행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념학습 중단원 하나 끝내잖아. 그럼 기출분석 중단원 따라가는 거고 개념학습 대단원 끝나면 또 기출분석 대단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중단원이나 대단원별로 끊어서 개념, 기출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아요. 그래서 중단원 또는 대단원별로 개념학습이 딱 끝나면 이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정답지,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오답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문제 푸는 건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합니다. 기출분석 강의를 듣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 설명하는 내용들 넘어가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충분하게 경청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할 것들도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건 다시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지? 출제 의도를 파악해보는 거야. 출제 의도를 하면 이 문제를 출제한 분들이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풀 수 있게 어떤 능력이 갖춰지지 못한 친구들을 틀리게 문제를 구성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내용들이 문제 안에 버무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가서 결론을 딱 뽑아낼 수 있는 분들
또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빵꾸가 나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뭔가 생각이 이어지지 못한 친구들은 못 풀 거 아니야. 풀 수 있는 것과 풀지 못하는 부분의 차이, 그런 친구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문제마다 하나씩 해볼수록, 이 단원, 이 주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로 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떠들어 드리긴 하는데 옆에서 누가 떠들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는 건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 또는 암기사항 이런 것들을 문제 옆에다가 가볍게 첨삭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주 뭐 길게 무겁게 쓰라는 게 아니고 뭐 키워드 수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자료 해석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정리해 주시고, 맞은 문제 또는 틀린 문제, 어떤 게 되었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첨삭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첨삭된 내용들을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내용을 복기해 보면 이거 진짜 공부에 정말 큰 도움 돼요. 아시겠죠? 문제를 꼭 여러 번 풀어봐야지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지구과학이거든요.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 그리고 문제의 어떤 특성들을 생각하면 물론 문제를 깨끗하게 지어놓고 다시 새롭게 풀어보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공부가 될 때가 있겠죠. 그게 의미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꽤나 다수의 문제들은 문제 옆에다가 충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잖아. 이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한 실력에 도달을 하지 못해요. 알겠지? 아주 옛날엔 그게 됐거든요. 문제 되게 쉽게 나올 때 있었어. 아주 옛날에. 그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문제 출제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좌 특징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강좌는 총 41강에 7강에 또 7강이 추가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41강은 2024년 2월 달까지 촬영돼서 제작이 끝났던 거예요. 알겠지? 그럼 2024년 6월, 9월 수능 문제는 여기에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7강 추가되어서 제공이 돼요. 2024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즉 2025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됐죠? 그게 첨부 파일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 단에 강의 리스트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대단원 총 7개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원마다 한 강씩 7강으로 이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능력시험 60문제가 추가로 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2025년에 출제되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0문제가 7강 추가 촬영되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60문제 토탈 120문제는 파일로 제공이 돼요. 첨부 파일로 문제랑 해설지가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촬영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다 업로드가 돼 있고, 이제 2025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60개는 이거 언제 촬영될 예정이냐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학습 기출분석 앞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 맞지? 그래서 요거 2026년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2026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2026년 1월 한 중순쯤부터 촬영할 계획이긴 한데 그 전에 기존에 개념학습 기출분석 다 해놓고 선생님 좀 문제 좀 빨리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대부분의 경우 그때까지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제대로 끝나기가 쉽진 않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공부하고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토탈 몇 문제입니까? 560문제가 제공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7강씩 이렇게 60문제씩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는 파일로 이제 대단원별로 문제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단원 내에서도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440문제도 그냥 막 순서대로 막 넣는 게 아니고 중단원별로 구분되어 있고 중단원 내에서도 주제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설지 분책이 되니까 해설지에 있는 내용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 스텝별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1 조금 더 평이하게 이렇게 구성된 문제들 스텝 1 그리고 스텝 2는 조금은 이건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과정의 난도가 조금 높은 조금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을 스텝 2에 따로 몰아놨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440문제는 대단원이 있으면 스텝 1에 해당하는 문제가 먼저 제시가 되고 스텝 2는 뒤에 따로 모아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제안 드립니다. 스텝 1 수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공부를 끝내서 전범위 학습을 끝내시는 거. 이게 좋아요. 왜냐면 대단원별로 이제 어렵게 출제된 그런 스텝 2 문제를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전범위에 대한 어떤 진도를 끝낼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하나하나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스텝 1 먼저 끝낸 다음에 스텝 1 복습하고 스텝 2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스텝 2 문제 풀어도 전혀 무리 없이 바로 해결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 그런 분들은 그냥 스텝 1, 2 바로 그냥 같이 끝내셔도 상관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60문제도 이제 문제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스텝 1 수준이다. 스텝 2 수준이다. 그래서 스텝 2를 좀 나중에 공부할 분들은 이 추가되는 문제들도 스텝 2는 좀 나중에 이렇게 풀어보셔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수능 전까지 스텝 2 수준까지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알겠지? 스텝 2 수준까지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학습과 기출분석 강좌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태껏 출제되었던 현 교육과정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학능력 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강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이 정말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건 역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일말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한 거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2 전체 연간 커리큘럼이 있긴 한데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건 개념학습과 개념완성 강좌 그리고 기출분석 강좌를 끝내고 반복하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거 기출문제에서 좀 더 발전되고 더 어렵게 출제되는 건 어떡하죠? 그런 거 이제 뒤에 실전 문제랑 오주 모의고사에서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학습 프로그램들,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주요 문제들 온라인으로 다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OX 문제 진단 프로그램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또는 쉬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했을 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궁금한 사항 질문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고, 오즈 카페 아시죠?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오주 패밀리들 잔뜩 놀러 와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조언을 받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눠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반복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봐봐. 기출분석 강좌는 지구과학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전까지의 출제경을 파악하고 개념 적용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 그러니까 역대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강좌. 그게 개념학습과 기출분석 강좌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옛날 문제는 좀 쉬웠고 문제가 계속 발전되면 앞으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텐데 옛날 문제 뭐 쉬운 거 풀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해가 달라져도 결국 교육과정의 학습 범위는 똑같아요. 알겠지? 결국 그 내용으로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문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출제가 되는 것 뿐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응용 변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을 나름 풀 수 있는 역량을 여기서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래, 여기 쭉 읽어보시고, 뭐 알다시피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투 과목을 필수로 선택을 했어야 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심화 선택에 대한 투 과목을 공부한 분들이 조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들을 변별해내야 할 때는 정말 수준 높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알겠지?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치러지게 될 2027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 때 정말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뭐 조금 더 새로울 수 있는 신유형이나 뭔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리는 후속 커리큘럼에서 저희들이 또 차근차근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강의 들으셔야 돼요. 강의.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있을 수 있겠고 나름의 고난과 역경 있을 수 있겠죠? 그치? 맞지?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의 거의 대부분은 강의를 들으면 사실 다 해결이 돼요. 막 어느 날 공부하다가 보니까 막 모르겠어. 헷갈려. 막 고민하잖아. 한 달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만 고민은 되잖아. 그때 뭐 하면 되냐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돼요. 들을 땐 못 느꼈겠지만 한참 고민을 더 해보고 이거 안 풀린다, 해결이 안 된다 했을 때 강의를 다시 듣잖아요. 강의에서 필요한 만큼 제가 설명을 아마 다 해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공부하다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강의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점, 강의를 들으시는 게 여러모로 학습에 도움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 반복해서 풀고 정리하는 거 아주 필요합니다. 개념학습도 마찬가지,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구과학 투의 경우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은요 2번까지 반복해서는 안 돼요. 최소 3번이야. 최소 3번. 알겠지? 그러니까 3번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워낙에 분량이 많고 중간중간에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는 당연하게도 시간 지나서 증발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 활용하시는 거 도움되겠고 개념, 기출, 병행하는 거 앞서도 강조했었죠? 좋습니다. 자, 뭐 대단원별로 일단 정리하시면 제일 베스트고 아니면 중단원별로 조금 쪼개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능 대비 뭐 필요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기출분석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투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망설임과 두려움 있었을 테고 맞죠? 주변에서 막 말리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까지 순탄하고 수월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의지로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 선택을 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 만큼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과에 웃을 수 있기 위해선 과정에서 충분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내용들 조금 만만치 않은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성취감, 희열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나마 학습의 재미를, 즐거움을 더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결과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